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무룩입니다. 제네시스에서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 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나올까 말까 장난치듯 뉴스가 나왔고, 또 실물이 유출되는 바람에 벌써 예전부터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좀 말도 많고 털도 많았던 제네시스 GV80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월 15일 날 출시가 되었고요.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이기도 한데요. 경쟁차로는 BMW X5나 아니면 벤츠의 GL이나 볼보의 XC90 뭐 이렇게 그 경쟁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급 SUV,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급 SUV를 경쟁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그 외관의 차체 크기만 보면은 대형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UV라고 보면은 이제 모하비잖아요. 모하비보다 전장이 약간 깁니다. G80를 보시면 경쟁차 E클래스나 5 시리즈보다 훨씬 긴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이제 중형차급과 붙이는 그런 전략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G80을 꽤 성공적으로 판매를 했죠. GV80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경쟁차보다 더 큰 차체, 그리고 좋은 편의사양을 좀 더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이나 차량 재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영상도 길어지고 재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외신과 해외 소비자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헤드램프죠. 코드램프로 명명이 됐는데 램프가 전면에 두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하나로도 GV80은 나름의 그 독창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패 형태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G 매트릭스라는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물, 매트릭스가 망이란 뜻이잖아요. G 매트릭스라는 그물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형태는 벤틀리 매트릭스라는 그 디자인으로 들어갔던 것과 좀 흡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가 벤틀리가 좀 닮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거든요. 제네시스에서는 이 G 매트릭스를 휠이나 아니면 실내 시트 등 차의 여기저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면부의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게 두텁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클래식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측면부를 보면 생각보다 긴 느낌이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장 자체는 모하비보다 긴 차니까 이 덩치 때문에 루프가 보면은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형태의 루프 라인을 선보이는데, 스포티해 보인다기보다는 여유 있어 보이고 넉넉한 느낌,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헤드램프와 연속성이 느껴지는 턴 시그널도 부착되어 있고요.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뭐 특색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좀 볼륨감 위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볼륨감이라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실물을 본 분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안 든다, 가장 좀 실망했다,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후면부예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전면부에서 이런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후면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디자인을 뭐 간결하고 클래식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다 앞에 두 줄이니까 뒤에 또 한 줄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쿼드 슬림 리어 램프라는 두 줄의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방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제네시스 레터링이나 그리고 캐릭터 라인들도 적절한 것 같아요. 리플렉터도 길게 잡아서 프리미엄급 브랜드에 걸맞게 묵직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실내로 잠깐 들어가 보자면, 소재를 좋은 것들로 깔아놨어요. 워낙 비싼 차다 보니까 저렴한 소재를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디자인이 잘 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튼 같은 것을 최대한 없앴다고 해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디지털 방식으로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버튼이 빠진 자리에 디자인으로 그걸 메꿔야 되는데 너무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약간 빈 부분을 채워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센터 콘솔에는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얼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마치 세공된 보석을 보는 것 같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승했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고급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포크가 두 개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 같은 디자인은 제가 자동차 리뷰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어요. 뭐 휴지통 같다는 의견도 있고 기저귀 같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차의 급에 어울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잘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는 분마다 좋고 싫고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트에 보면 G매트릭스가 쫙 깔려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좀 과해 보여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좀 디자인에 맞춰서 들어갔으면 좀 더 고급져 보이는 스티치일 텐데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 뭐 저는 좀 멘보싱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후방에 보면은 콘솔 쪽에 송풍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급의 SUV들이 대부분 B필러 쪽에 송풍구를 달아놓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체 사이즈는 굉장히 길어요. 폭도 넓고 수치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전장이 4945mm고요. 전고가 1715mm고요. 전폭은 1975mm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955mm고요. 비교 삼아서 모하비의 전장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4930mm입니다. 그러니까 모하비보다 좀 긴 차거든요. 근데 타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실내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좀 예견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차에는 직렬 6기통의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진의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출력을 뽑기도 수월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만큼 가격도 싸다는 거예요. 모하비는 V자로 접힌 형태 V형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V형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죠. 긴 만큼 보닛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장이 길다고 하더라도 보닛이 먹는 공간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형에 비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이 차는 후륜구동이잖아요. 실내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내가 많이 넓지 않다.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같은 3.0 엔진을 쓴 모하비보다 그 엔진 출력은 조금 더 높아요. 최고 출력은 27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0kgm입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260마력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비입니다. 국함 연비가 리터당 11.8km가 나온다고 해요. 모하비는 9km대거든요. 모하비보다 같은 배기량의 엔진이 들어갔으면서도 연료 효율은 이렇게 높다. 3리터 디젤 엔진인데 효율은 이렇게 좋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무리 디젤 연료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대세상 없어져야 될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크를 뽑는데도 또 유리하잖아요. 60kgm 굉장히 높은 토크를 뽑아내고 있고요. 개개인의 소비자 입장에서 끌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엔진이 당분간은 주력 엔진이 되지 않을까. 추후에는 2.5L, 3.5L의 가솔린 터보 엔진이 라인업에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출력 면에서는 3.5L가 훨씬 좋을 것이고 그리고 배기량 측면에서는 2.5L 터보 엔진이 또 괜찮을 것이겠지만 그래도 3리터 디젤 엔진이 주력 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 재원에서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를 타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BMW X5를 타면서 감탄스러워 했었는데요. 진짜 비단길을 나가는 듯한 그런 정속 주행. 정말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산차에서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부가 기능은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로 영상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건 좀 빼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안전 기술이 좀 더 발전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빙 보조가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에 이렇게 별도로 공기청정기 많이 사서 설치들을 하는데 이 차를 타면은 공기청정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점 같고요. 또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카페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걸 어디다 쓸지는 전 뭐 주유할 때 쓴다고 하는데 굳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나니까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현대차그룹, 기아차까지 포함해서 최초로 개인 맞춤형 판매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르쉐가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전부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격에다가 거의 한 2-3천만 원을 더 줘야 쓸만한 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에서 엔트리급이라 하면 카이멘이 있잖아요. 그거 최하 가격이 깡통차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8천 중반? 이렇게 되는데 옵션을 좀 집어넣다 보면 다 1억이 넘어갑니다. 이 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가격이 아마 6,580만 원이 시작이에요. 시작가인데 요건 완전히 깡통이고 여기다가 좀 쓸만한 옵션 집어넣으면 한 8천만 원까지
원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은 8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풀옵션을 때려 넣었을 때 9천만 원까지 가격이 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서 필요한 옵션만 집어넣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V80의 외신의 반응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에서는 2017년도에 공개된 GV80의 콘셉트카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다. 제 눈에는 하나도 안 유사해 보이는데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인드라이버 역시 콘셉트카와 비슷하게 나왔으며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과 커드램프 그리고 볼륨감이 있는 보닛 후드 때문에 존재감은 아주 충분하다고 그렇게 기사를 내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댓글들 반응을 보면 긍정이 70%고요. 유보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게 나왔다. 해외 소비자들은 적어도 이 매체의 그 독자들은 그렇게 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네티즌들은 역시 혹평이 많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온라인에서는 좀 인기가 없죠. 이 점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원래 나와야 될 시기를 2번인가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나올 듯 말 듯 그렇게 출시 시기를 미루다 보니까 그 점에 좀 화들이 많이 나신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차의 출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의 출시 소식이 나오고요. 실물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 차의 디자인과 상품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네시스 GV80의 출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